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을 좀 몇 장 모아왔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이고요. 사드 연내 실전 배치는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라.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환경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면 1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연내에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그 다음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관리들이 지금 좀 급해졌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미국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올바르지 않다. 공허한 일 하지 말고 한미 동맹을 흔들지 마라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이 한국 사람이죠. 하지만 김창준 전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드 가져가라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얼굴로 좀 돌아왔어요. 최근에 사드 논란에 관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문 내용의 반복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사드 발사대 넉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불락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사드 발사대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대만 설치를 했고 나머지 넉 대는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미군은 사드 발사대가 처음부터 6대라면 처음에 설치할 때 6대를 다 설치하지 2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넉 대는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가능성을 적어왔습니다. 자, 미군은 왜 사드 발사대 넉 대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에 관한 추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추론됩니다. 군사적 또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민간인이 군사적이고 또는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이고 또는 기술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번째입니다. 2번째 가능성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발사대 2기를 설치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때 이제 입구에서 막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때 넉 대를 남기던 이유가 혹시 미국이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국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남겨두었던 넉 대의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그때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관찰하자. 새로운 한국 정부가 반미 정부인지 새로운 정부가 군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정부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2번째 가능성이라면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잘못 일을 추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2번째 가능성이었다면 즉 새로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나머지 넉 대 사드 발사대 설치 과정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수술한 겁니다. 사드 발사대 설치하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가 사드 발사대 넉 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키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두 번째의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좀 잘못 이 문제를 풀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드 발사대 넉 대를 설치한다, 앞으로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실수한 것이냐에 관한 이 신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6월 6일자 사설인데요.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사실상 호의적인 매체였습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이다. 즉 청와대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잘못 이해했거나 청와대 내부에서 소통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 이것을 크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6월 6일자 사설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신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이고요. 날짜는 6월 7일자 수요일자 신문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 외교가 또 미지길로 돌아서고 있다 라고 하는 신문 논설입니다. 제가 잠깐 주요한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기사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으로 간다. 그런데 전 세계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다 사전에 트럼프한테 좀 회담을 잘하자라고 잘 보이고 그렇게 사전 작업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까지 모두 트럼프한테 좀 회담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청와대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다음 신문이죠. 청와대는 그래서 조금 트럼프한테 이번 이 회담에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불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할 때 의제에서 사드 문제는 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제안한 거죠. 미국의 트럼프가 사드 문제를 빼줄까 아니면 빼주지 않을까는 미국 측의 판단이겠죠.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자들 사이에는 이해한다. 미국 사람이 오케이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교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 식민 지배 동안에 한국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 이건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미국 관리가 청와대의 제의를 이해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론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앞으로 3년 미국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양연정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직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실무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고요. 이 양현종 씨가 올 3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 하기도 전에 2달 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과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환율을 중국과 한국과 대만은 조작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역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즉 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대한민국과 대만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잡겠다. 즉 중국과 대한민국과 대만은 화폐의 가치를 높여라 라고 후보 때부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경제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7년 2월 10일, 올해 2월 12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서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즉 중국 너희들은 화폐 가치를 높여라. 그렇게 되면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고 대신 미국이 수출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 너는 화폐 가치를 높여라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많은 채권을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그렇게 되면 미국도 보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을 만나서 환율 좀 너희들 위안화 가치를 높여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대만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보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만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만을 실질적으로 환율 조작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한국과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할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올해 10월에 대한민국과 대만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은 아니라고 하겠죠. 우리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이 그걸 받아줄 것인가는 그렇게 받아줄 것이라고 믿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음이지요. 물론 우리가 여러 무역기구에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달러당 1,100원 정도 되는 환율을 예를 들어 1,000원이나 아니면 1,000원 이하 950원이나 이렇게 한화의 가치를 높여라라고 하면 또 그 압력에 굴복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었죠.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랫동안 화폐 가치가 높아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1970년대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위안화 가치를 상당히 일본의 엔화 가치를 상당히 높였죠. 그 뒤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 긴 불안기를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행태, 그 스타일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후협약도 그냥 우리 미국은 거기 탈퇴하겠다라고 탈퇴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 좀 거친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 국제적인 합의 이런 부분을 깨는 데는 전혀 이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압박을 할 때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듣기로는 한국 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는 미군 방어를 위해서 미군이 갖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따라서 사드는 한국민을 위한 방어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좋다. 백보양보해서 사드는 미군만을 위한 무기라고 인정하자. 그런데 사드가 없으면 우리는 주한미군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따라 철수하겠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즉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대의 급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급부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문제가 있고요. 둘째로는 FTA 문제가 있습니다. FTA 교육 조건을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겠죠. 세 번째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그 국제은행 그 바젤 협약에 의해서 내년 1일부터 실시되는 대출 조건의 강화. 즉 지금 현재 대출해 준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협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하자라고 미국의 월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문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이고요. 날짜는 6월 7일자. 문화일보 석간이죠.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 외교는 실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정치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국가하고 상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커다란 중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구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안보 문제입니다.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비위를 일부러 거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미국이 과연 철수하겠어? 정말로 미군이 철수할까?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설마 성수대교가 무너지겠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드에 관한 우리의 태도는 설마 미군이 철수하겠어? 라고 하는 설마의 가정 위에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성수대교가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가정, 즉 안전과 그리고 국토방위의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가정하에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돈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협상에서 이미 말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